다시 5발의 명중탄을 맞은 카가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모함 피해 복구의 기본 원칙은 일단 피탄 지역의 화재 등을 고립시킨 후 소화 작업 등을 진행시키는 것이었는데, 카가는 함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워낙 골고루 폭탄을 맞아 처음부터 피해 지역을 고립시키고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탄 피해로 카가는 상부 경납고의 소화시설 등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함교가 파괴되는 바람에 명령체계도 무너져 피해 복구 작업을 더디게 했습니다. 당시 카가의 공작장이었고 피해 복구 등의 업무를 맡았던 구니사다 요시오 대위의 전후 증언에 따르면 당시 카가의 경납고에는 20여 개의 어뢰와 60개가 넘는 폭탄이 있었는데, 분주하게 진행된 무장 전환 작업으로 함 아래의 폭탄 저장고에 가지 못하고 경납고 한켠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뢰는 뇌격기에 이미 장착되어 있었는데 언제라도 시작될지 모르는 유폭을 막으려면 시간이 없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려서 바다로 떨어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작동 불능으로 그것도 불가능했고, 미국 항모처럼 경납고 옆이 트여 있지도 않아서 경납고에서 바로 처리도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발진 준비를 마친 항공기에 차이는 항공유와 급유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항공유를 합하면 몇만 리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되고, 화재로 인한 높은 온도에 증발을 시작하면서 폭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해군의 초기 항공모함의 단면도를 나타내는데, 가운데 경납고 주위를 여러 종류의 방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던 미 해군의 세 척의 요크타운급 항모들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경납고 옆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이라면 먼저 항공기를 비행갑하지 아닌 경납고에서 예열 가능하고, 비상시에 폭탄이나 항공기 등을 경납고 옆을 열고 빨리 바다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이렇게 옆을 열고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피해 복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모함들은 경납고 옆을 밀폐시킨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항모의 높이가 높아 무게중심 때문에 비행갑판에 장갑을 두를 수도 없어서 폭탄이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와 터지고 밀폐된 경납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질을 버릴 수도 없고 공기순환도 안 돼서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카가에서 결국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런 대규모 유폭이 일어난 것은 처음 폭탄을 맞은 지 겨우 몇 분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군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진으로 많이 남겨놨는데, 이 전투에서 일본 측이 자신들의 피해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카가의 대폭발은 위에서 보는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카가의 근처에는 항모 부대를 호위하던 전함 하루나가 있었는데, 당시 하루나의 부장 츠츠미 미치조 중자는 카가에서 7차례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의 일원이었던 토머스 칙도 당시 히류 근방에 있었지만 멀리서 카가의 대폭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사진과는 약간 다른데 경납고 옆부분도 폭발로 전부 날아가서 이후 경납고 안이 밖에서 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카가는 함교에 떨어진 폭탄으로 지휘부가 전멸했는데, 살아남은 장교 중에 가장 선임자가 카가 비행장 아마가이 타카이사 중자였습니다. 하루나 부장의 생각과는 달리 카가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수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불길이 닿지 않은 함수와 함미 부분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카가는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수면 아래에 어뢰를 맞은 것은 아니어서 계속 불타면서도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카가는 이제 명백히 언젠가 다가올 침몰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지만, 실제로 침몰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흘러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또 전개됩니다. 기암 아카기에는 2발의 지근탄과 1발의 명중탄이 떨어졌는데, 이 중 후미에 떨어졌던 지근탄과 명중탄이 각각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카기의 경납고에는 제로기 3기와 뇌격기인 함상공격기 18기와 급강하 폭격기인 함상폭격기 18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항모들처럼 경납고가 항공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인데요. 아카기와 카가에서는 도모나가 항공대의 미드웨이 공격대 한 폭이 출전해서 이번엔 뇌격기가 어뢰를 거의 다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명중탄이 나온 직후부터 경납고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점점 번져갔을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카기의 아오키 타이지로 함장이 먼저 알게 된 피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카기는 미군 항공기로 보이는 비행기를 우현에서 발견하고 회피기동을 위해 함을 우현으로 30도가량 선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일본 기록에는 회피기동이 좌현 20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항공기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함의 방향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함의 후미 부분에서 매우 가깝게 떨어진 지근탄 때문이었는데 베스트 대위의 돈틀리스 3기 편대 중 하나에서 투하된 1000파운드 폭탄 때문에 함 후미 부분에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아카기의 좌현 쪽 키에 어떤 손상이 가서 처음 미군 항공기를 보고 선회했을 때 키가 그대로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조타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시간이 10시 4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카기는 1927년에 취역했고 상대적으로 구형 함체였기 때문에 물속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감안해 이를 잘 흡수하도록 건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카기의 키 부분이 함체에 가해진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였다고도 합니다. 같은 시각인 10시 42분 아오키 함장이 엔진 정지를 명하고 아카기는 멈춰버렸는데 조타 불능으로 인한 조치인지 경납고 화재가 커져서 그 영향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키를 고치라고 명령을 받은 복구반이 분명히 이쪽으로 보내져서 수리를 시작했겠지만 단시간 안에 고정되어 버린 키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약 1년 전인 1941년 5월 27일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가 북대서양에서 영국 소드피시 내격기의 어뢰를 맞고 키가 고장나 조타 불능이 되고 결국 도망가지 못해서 그 이후 영국함들과의 전투에서 침몰하고 말았는데 아카기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런 꼴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카기에는 조타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카기의 중앙 부분에 1000파운드 폭탄이 명중한 지 약 15분이 지난 상황. 아카기에서는 운용장 스시아시 토시미 중좌 지휘하에 바로 소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가연 물질로 가득 찬 함내 경납고의 소화 작업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카기의 경납고는 점점 불길로 뒤덮여갔고 곧 화재 진압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납고의 불길은 비행갑판 위로 치솟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43분에는 함교 근처 비행갑판에 있던 제로기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구축함 아라시에서도 아카기 옆에 다가와 소화 작업을 펼쳤으나 별무 소용이었습니다. 곧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함교에서 정상적인 지휘가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카기에도 어뢰로 무장을 한 내격기들이 연료를 가득 채운 채 경납고에 배치되어 있어서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오키 함장은 소화 작업이 여의치 않자 신속히 명령을 내려 함내의 탄약고와 화약고에 해수를 주입해 유폭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함의 앞부분 화약고 등에는 해수 주입에 성공했으나 함의 뒷부분에 위치한 곳에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카기는 조타 불능보다 당장의 화재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카가와 달리 지휘부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베스트 대위의 1000파운드 폭탄을 맞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카기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생존자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불타는 경납고에서 들어온 열기로 인해 우현 기관실에 있던 수병들이 전부 목숨을 잃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카기 함교 앞부분 유리창이 큰 소리와 함께 깨지고 연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카기 부장이었던 스즈키 타다요시 중좌가 비행갑판의 소화 작업을 지휘했는데 경납고에서 이미 진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갑판의 소화 호스에 수압이 충분치 않았고 결국 갑판 화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렇게 전체 함에 큰 화재가 번지는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화재 진압이나 피해 복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카기에서도 카가와 마찬가지로 어뢰와 폭탄 등이 유폭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카가처럼 밖에서 보기에 생존자가 없을 것 같은 대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대폭발이 일어나 지휘부가 전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현재 무선장치도 전부 고장났는데 깃발이나 발광장치로 지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카기의 함교에 있던 제1항공함대 참모장 구사카 류노스케 소장은 이후의 전투 지휘를 위해 기함을 변경하자고 옆에 있던 나구모 장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지휘부가 아카기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구모 장관은 처음에는 수긍하는 듯이 보였으나 곧 아직 기함을 변경할 때는 아니라는 뜻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기록을 보면 나구모 제독은 진행되는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고 처음 폭탄을 맞은 순간부터 이후 아카기를 떠나는 순간까지 휘하 항모부대에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카기 함교에서 나구모 장관과 쿠사카 참모장의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스기야마 세키라는 이름의 주계 중이었고 방공지휘소에서 전투 기록을 작성하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함교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쿠사카 참모장이 나구모 장관에게 기함 변경을 설득하는 중이었는데 나구모 장관의 표정은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나구모 장관은 이때쯤이면 거의 틀림없이 카가의 대폭발을 목격했을 것이고 소류가 폭격을 받아 이제 남은 항모는 히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패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쿠사카 참모장은 이때 나구모가 항모 아카기만의 지휘관이 아니라 전체 함대의 지휘관이고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설득을 했고 아카기의 아오키 함장도 나구모가 퇴함해서 계속 함대를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카기의 항해장이 미우라 요시시로 소자였는데 미우라 항해장도 아카기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하면서 퇴함을 종용했습니다. 결국 나구모 장관도 이에 응해 기함을 옮기기로, 즉 아카기에서 퇴함하기로 합니다. 당시 나구모의 퇴함을 적극 주장했던 쿠사카 참모장은 아직 나구모가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구모의 결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아카기에 가까이 있던 구축함 노아키에 기함 변경 수속을 실시할 것을 먼저 명령했다고 합니다. 쿠사카는 이후에도 전장에서 쓸데없이 죽는 것은 극구 피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구모 제독은 이제 아카기를 떠나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은 퇴함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카기는 비행갑판에도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카기에서 지휘부가 퇴함하려면 이쪽, 즉 함의 우현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건 불길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고 함교의 왼쪽으로 가면 바로 절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함교에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앞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고 해먹의 로프를 이용해서 지휘부가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리창 밑으로 빠져나와서 이 부분까지 내려온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가서 항공모함 함수 부분에 있는 닭갑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구축함에서 파견한 단정을 타고 아카기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카기의 함교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높이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잘못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별 문제 없이 창문으로 나와서 로프를 타고 잘 내려왔으나 쿠사카 류노스케 참모장은 살이 좀 찐 체형이었고 자기 상관인 나구모보다도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쿠사카는 중간쯤 내려오다 로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떨어져 버렸고 그 때문에 양쪽 발목을 심하게 삐고 신발 한 짝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함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면서 파편이 탈출하는 지휘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쿠사카는 긴장 상태여서 발목에 부상을 당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쿠사카는 멀리서 신발을 찾았으나 내려온 막료 중 하나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고 결국 신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아카기의 닭갑판으로 뛰어갔습니다. 쿠사카는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함체를 통과하면서 발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카기 함교에 있던 후치다 미츠오도 같이 탈출을 시도했는데 충수염 수술로 워낙 몸이 안 좋았었고 내려오다가 로프를 놓쳐서 바닥에 떨어져 양 다리가 전부 부러지고 맙니다. 후치다는 갑판에 그대로 누워있다가 수병들에 의해 겨우 구조되어 탈출에 성공합니다. 제1항공함대 지휘부는 아카기를 떠나 구축함 노아키에 단정히 옮겼다가 노아키 대신 경순양함 나가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구모 사령부가 나가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오전 10시 46분이었습니다. 폭탄을 맞은 지 20여 분 만에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순양함 나가라는 구축함보다 더 컸고 구축대 기함으로 활동하도록 건조되어서 통신 장비도 더 좋았기 때문에 제1항공함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가라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부대를 호위하는 구축함 11척 전체를 지휘하는 제10전대의 기함이었고 사령관은 키무라 스스무 소장이었습니다. 불타는 아카기를 뒤로하고 다른 함으로 갈아타러 가는 나구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 직접 남겨진 기록은 없으나 항모 3척을 잃어 일본 해군 역사상 최대 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나구모 제독은 기함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나가라에 탑승하자마자 기무라 소장에게 아카기를 견인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겠냐고 의향을 타진했지만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일본 항모 3척이 각각 명중탄을 맞은 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가는 명중탄을 맞고 대폭발을 일으켰고 아카기 함교에서는 대탈출극이 벌어졌는데 제1항공전대 항모 2척에서 일어난 아비규환에 못지않게 1,000파운드 폭탄 3발을 맞은 제2항공전대 항모 소류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항모 소류는 건조될 때 열강들 간의 해군 군축 조약의 제한을 받아서 만재 배수량이 약 2만 300톤으로 4만 톤이 넘었던 아카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소류는 요크타운 항공대의 1,000파운드 폭탄 3개를 맞았는데 1,000파운드 폭탄을 하나 맞은 아카기와 거기에 500파운드 몇 개를 더 맞은 카가가 짧은 시간 안에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을 볼 때 소류의 피해도 매우 컸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 피탄 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결정적인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틀리스에서 투하하는 1,000파운드 약 453kg 폭탄의 사진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사진은 1943년 혹은 44년에 돈틀리스에 1,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폭탄이 보이는데 1,000파운드 폭탄의 크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4년 마셜 제도에 배치된 돈틀리스 폭격기인데 배경에 보이는 폭탄이 거의 전부 1,000파운드짜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폭탄 3개를 정통으로 맞아서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펼쳐질 소류.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류가 맞은 1,000파운드 폭탄 3발의 위치는 함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었고 장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무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가 경납고에서 터졌습니다. 소류에도 당연히 미 항모 부대를 향해 출격을 기다리던 항공기들이 꽉 차 있었고 곧 유폭과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류도 아카기, 카가와 똑같은 강도로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소류의 야나기모토 류사쿠 함장도 부상을 입었는데 함교 근처에 떨어진 폭탄에서의 폭풍으로 인한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소류의 부장 오바라 히사시 중자도 이때 부상을 입었는데 폭발 당시 고막이 터지는 듯한 엄청난 폭음이 들렸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자마자 충격으로 함교 안에서 2m 정도 뒤로 날아가 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불어온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카가처럼 함교에 직격탄을 맞지는 않아서 지휘부가 살아남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폭탄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류의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렸는데 당시 기관실에 있던 수병들도 영문을 몰라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지금도 알 길이 없지만 폭탄 중 한 발이 메인 증기관을 파괴해서 발전용 터빈이 정지했다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수병들은 한순간에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1,000파운드 폭탄 3발의 피해로 인해 대화재가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을 때 어느 장교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한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첫 명중탄이 나오고 5분도 채 안 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소류뿐 아니라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항모들에서 초반에도 인명피해가 심각해서 함 전체에 나뒹구는 시신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류의 초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서로 상충되는 점들이 많은데 기관이 정지한 것이 10시 40분이 되어서였다는 설도 있고 기관 정지는 폭탄을 맞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이후 함이 완전히 정지한 것이 10시 40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휘부뿐만 아니라 하급 장교, 조종사, 정비원들의 증언들도 있습니다. 당시 함상 공격기 분대장이었던 아베 대위는 대기실에서 전투식을 먹고 있었는데 기록에는 니기리메시, 즉 주먹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은 태평양 전쟁 때 먹던 것을 그대로 다시 만든 것이라는데 단무지, 다시마 등이 들어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주먹밥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류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뜨거운 화염 같은 열기가 대기실로 들이닥쳤고 대기실의 커튼이 타버려서 바닥에 전부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베 대위는 재빨리 몸을 피해 얼굴의 일부에만 화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소류 정비과 뇌폭반에 배속되어 있던 모토기 시게오 1등 정비병은 교대 시간에 갑판에 나와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먹밥과 이나리즈시, 유부초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시선을 돌려 멀리 있는 항모 카가 쪽을 쳐다보니까 함의 중앙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토기 정비병은 카가가 미군의 폭격을 받은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소류의 갑판 위에는 식사를 하고 있던 정비병 30여 명이 있었고 카가의 연기를 본 사진반장 아베 병조가 재빨리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베 병조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기록에서 아이모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이모는 1925년에 나온 미국제 35mm 모션 픽처 필름 카메라라고 합니다. 작은 사이즈로 2차 대전과 베트남전에서 매우 애용되었다는데 카가의 사진반장도 이걸 수입한 물품을 들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토기를 비롯한 정비병들의 관심이 카가에 쏠려 있을 무렵 이때 갑자기 근처에서 대공전투 다이쿠센토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엎드려 후세로라는 외침과 함께 요크타운 항공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모토기 일정은 엄청난 섬광과 폭풍을 느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 정비병들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모토기의 작업복도 상당 부분이 다 없어졌고 턱의 모자끈도 날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토기는 살기 위해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해 함 전체가 달구어지다시피 해서 장갑이 없던 많은 인원들이 쇠로 된 부분을 잡았다가 손에 큰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모토기는 주변 호스로 로프를 만들어서 비행갑판에서 내려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곧 생존자들이 직접 화재 구역이 아닌 함 끝부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류의 사진반장이 찍었다는 카가의 피탄 순간 사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덩이로 변하는 소류에서 카메라를 들고 구조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본의 미드웨이 해전 전투 후 처리를 봤을 때 사진을 그냥 없애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소류 부장 오바라 히사시 중자는 본인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계속 소화 작업을 지휘하다 기운이 다해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 순간 바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잃은 후 폭발로 인해 함 밖으로 날아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소류의 함교에서는 야나기모토 류사쿠 함장이 계속 진두 지휘를 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항모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졌습니다. 야나기모토 함장은 오전 10시 45분 총원 폐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1.파운드 폭탄을 맞은 지 20분도 채 안 되었을 때였고 남서쪽에서 불타고 있던 아카기에서 나구모 제독이 함을 떠나기 1분 전이었습니다. 함에서 안전한 부분으로 가지 못한 대다수의 수병들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폭격을 받은 아카기, 카가, 소류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